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어제 외인들 양시장에서 매수세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거래소에서 2천억 넘게 좀 사들이는 모습 보였었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시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전 멘토님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에 깔린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다가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 혹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요. 이 주식 잔소리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매일 장정 시황, 섹터, 종목 강의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가끔씩 깜짝 강의 동영상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정준 멘토님만의 노하우 챙겨가실 분들 지금부터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식 잔소리 오늘 시황 알아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아까 코스피 약보합 전환되는가 했는데 다시 일단 강보합으로 전환되면서 오늘도 양시장 빨간불로 진행이 되고 있는 오전장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계속해서 좀 외인들 몰리는 모습인데요. 어제보다 상승세가 조금 둔하긴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 맹토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토님. 예, 시장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거의 V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V자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수를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업종이 갈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달 중순부터 해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면서 지수를 좀 방어시켜주는 역할을 보였었어요. 잠깐 수급을 좀 같이 보면 연기금 쪽에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죠. 그러면서 금융투자 쪽도 간간히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오늘 장 초반이지만 연기금 쪽에서 매도로 좀 전환됐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쪽에서 전날부터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었고 오늘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연기금이 매도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근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차 이런 식의 종목군들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IT 쪽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특히나 순매매 대금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거의 주도적인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IT를 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2,400억대에 매수를 했어요. 거의 상당히 좀 큰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면 지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거의 우선주 포함해서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었던 IT 섹터를 필두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IT 섹터,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이외에 삼성전기, SDI, LG전자 있겠죠? 그러한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산업재 섹터들의 흐름들이 아마도 나올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보합인데
아마도 업종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화학 쪽 혼조죠. 기계 쪽 밀려 내려오고 있고 철강 대부분 약세. 그다음에 증권, 보험, 은행 이쪽도 다 혼조세고요. 지주사 대체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땐 정배열권역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동차와 IT 쪽에 있어서 차별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직까지 변화된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IT 쪽에 있어서의 업황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IT,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주변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과거에는 악재만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죠. 그리고 EPS, 기업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향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플러스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호응이 좋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폴더블까지.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에 설비 투자를 30%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놓고 봤을 때 IT 쪽 섹터는 여전히 봐야 될 섹터예요. 그러면 당연히 IT 장비주들이나 소재, 부품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 금일 IT 쪽 섹터는 좀 보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보면 KMW 오늘 5G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KMW 그 다음에 HFR 이런 기업들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장비주들, 소재주들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코스닥 쪽에 있어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주춤거리는 대신에 헬스케어 쪽과 IT 쪽, 이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면 여전히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종목적인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즉 종목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맞추면 여전히 좀 좋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종목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고민일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단순하게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보세요.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 정책 얼마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핀테크 쪽에 돈 쓰겠다라고 얘기했죠. 네, 컨텐츠 쪽에 돈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러한 쪽으로 돈을 보는 부분들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LG전자나 삼성전자, 현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비메모리 쪽에 133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죠. 그런 것처럼 어디에다 돈을 쓸 건가, 대기업들 같고 정부 쪽 같은 경우도 돈을 얼마만큼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그럼 그러한 어느 정도의 돈을 쓸 것이다라는 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 또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이슈적인 측면으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슈적인 측면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돼지열병이라든가 아니면 대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선호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게 발생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좀 별로 선호하지는 않고, 물론 이 투자자의 습성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선호하진 않고, 대북 쪽 같은 경우도 엮어서 봐야 된다는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넘어가죠. 유엔 총회 연설도 있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지소미아 언급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위비에 대한 얘기들도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뭔가 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북한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쪽을 아마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포인트를 잡아서 개성공단 쪽과 그다음에 금강산 쪽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면 되고, 또 하나는
철도 쪽을 볼 것 같은데 철도 같은 경우는 GTX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틀로 이렇게 잡아놓고 보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들은 이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슈가 끝나게 되면 이제 차익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로 분류를 해가지고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께 굳이 뭐 권해드리고 싶거나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성장주나 실적주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주들이 대부분 IT 쪽에 포진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던 디스플레이 장비 쪽 보시면 다들 신고가예요, 지금. 지금 5G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몰라도 5G KMW 6%대 올라가고 다시 신고가 언저리로 가고 있죠. HFR 거의 신고가 오늘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지금 5G 종목군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와도 별개로 디스플레이 장비 쪽 ICD 신고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AP 시스템 전고점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익 IPS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들이 뭐냐면 성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향후에 할 거,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5G, 투자 관점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좀 나눠서 보는 전략이 제일 좋고, 근데 왜 5G를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느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라인대를 정해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거고, 싸게 샀다라면 트레이딩으로는 추세로 끌고 가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KMW를 가지고 있다가 저가 매수를 했다라면 단기 추세의 선을 그어놓고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차익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그냥 매수를 해놓고 무조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유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격이 상당히 좀 과도하게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나 추세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투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도체 쪽, IT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닥권역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많이 올라갔죠? 다 올라가고 나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은 이거 더 올라갈까? 더 살까? 그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죠. 서울경제TV는 특히나 이 주식 잔소리는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왜? 맨날 다른 방송 봐봤자 급등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군들만 얘기해서 여러분들 수익 안 나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딩 단기 관점으로 보라는데 저는 투자 관점으로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투자로 해야지 트레이딩 해갖고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 얼마나 될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대부분 다 실패하거든요. 투자 마인드로 봐야지만 자산 증식을 할 수 있고 종잣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 섹터들 왜 하는지 한번 공부들을 해보시고 투자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면 이 프로그램은 아마 계속적으로 시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외인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중점적으로 사들이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차 얘기했던 대로 IT 섹터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과거에는 좀 전망치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며 상승세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코스닥에서도 관련한 종목들, 주변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또 5G 여전히 성장성 유효하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던 만큼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점, 수익점 지정을 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라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1대1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전화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신라젠. 신라젠이요. 매수가 예.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예, 11,500원에 40%예요. 11,500원에 40%시고요. 예, 예. 최근에 그러면 바닥을 다졌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좀 잘 안 보셨죠? 방송 잘 봅니다. 보는데, 말씀하기로는 항상 신라제는 대책 없다고 그런 쪽이 돼야. 그래도 어저께인가 워낙에 바닥이라 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제가 이게 어제인가 그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8월달 그 하한가 갔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네. 지금 문제는 신라젠 임상에 대한 팩사백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조만간 네. 결정이 나올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한다, 예, 그럼 신라젠은 끝이에요. 예, 그건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 부분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하실 거면 예, 파이프라인, 즉 임상을 몇 가지를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있을수록 제약바이오 섹터는 좋아요. 예, 근데 단일 몇 개 안 되는 그런 임상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가 잘못돼 버리게 되면 회사가 전반적으로 휘청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제약바이오 11,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군들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그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라면 그런 기업을 사겠어요. 안 그래도 현대바이오 그때 말씀하시대요. 어떤 바이오요? 현대바이오요? 예. 저 현대바이오라는 기업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이제 맨 저녁에 방송이던가 맨 서울 경제에서 있지야. 일단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모 아니면 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잡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1,550 오늘 저가 깨면 비중 줄이세요. 1,500원, 예. 예, 1,500원 깨면 비중 줄이시고요. 예. 이게 만약에 무슨 결과가 나와서 움직인다라고 했다라면 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요. 예. 제 프로그램 자주 보셨다고 하게 되면 제가 뭘 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게 훨씬 더 낫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땐. 예. 몇 배, 아니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더 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SK바이오랜드 살펴볼게요. 매수가 17,2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SK바이오랜드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액을 기록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매출이 반등했지만 근데 화장품 관련해서는 시장 환경 둔화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SK바이오랜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멘토님? 지금 보게 되면 이 SK바이오랜드를 보게 되면 매출 비중의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화장품 쪽과 식품 쪽이 좀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쪽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보게 되면 성장을 해 나가지가 않죠. 아직까지 큰 폭의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200억대 정도의 성장을 하지만 큰 폭의 성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놓고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흐름이 좀 나아질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17,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15,000원대 중반짜리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500원대까지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서 비중을 축소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보유했다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 했는데 15,500원까지 일단 추가 반등 가능성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추가 반등 시에 좀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샘표요. 샘표요. 비중이랑 네. 매수가도 부탁드릴게요. 46,000원에 20%요. 46,000원에 20%시고요. 네.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요. 조금 흐름이 답답하게 나와서 고민되셔서 아마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네, 멘토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46,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되게 지루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한 달 정도 됐는데 지루하세요? 아니, 너무 그뜬맛이 없어가지고요. 아, 이 변동이 없어서 지루하시다? 네. 네. 그럼 시청자분은 트레이딩에 좀 가깝네요. 단기 쪽 거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단기, 중기 다 하는데요. 단기, 요 종목은, 중기를 다 하는데 이게 없다. 요 종목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좀 단기로 봤는데. 그럼 정리하셨어야죠. 네네. 단기로 봤는데 안 됐다면 정리를 하셨어야죠. 그러게요.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네. 손실을 보고 매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되게 지루해서 지금 짜증이 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답답하고. 네. 다른 종목군들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만 딱 껌딱지 마냥 딱 붙어서 안 움직이니까. 그죠? 네. 차트는 좋아 보이는데. 네, 차트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또 거래가 안 터지네. 그죠? 네, 실격도 좋고 그런데. 네. 그럼 20% 비중이시잖아요. 네. 차트 모양새도 괜찮고 기업 실적도 그냥저냥 괜찮고 모양새 만들어 놨으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100%가 아니라 20%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종목은 조금 기다렸다가 뭐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쪽으로 80% 갖다 다른 쪽으로 좀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좀 기다리셨다가 이거 5만 원대에서 팔 수 있어 보여요. 저도 5만 한 4, 5천 원 보고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좀 더 보유하세요. 근데 이게 징그럽게 지루하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멘토님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목표가 해봤자 지금 하게 되면 한 5만 4천 원, 5만 5천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네. 5만 4천 원, 5만 5천 원 정도가 나올 거니까 네. 그 정도 좀 보고서 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이왕 기간은 한 달 된 모르시죠? 김에. 기간은 멘토님 올 때 오래 걸릴 것 기간이요? 같아요. 제 그 기간 알았으면 돗자리 폈죠, 그냥 쫙. 네, 그래도 좀.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기간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1분기 막 이런 식으로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2476번님이 보내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92,534원이고요. 비중은 50%,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 사병제 좀 흐름 좋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5%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매수가가 높으셔가지고 손절가가 궁금하시다고 지금 연락을 주셨어요. 자, 한번 제시해 주시겠어요, 멘토님? 네. 손절가는 이미 지났죠. 이미 지났는데 무슨 손절가를 참으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 9만 1,000원대에서 지금의 손실률을 따져보면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나고 있어요. 한 40%가 넘게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제약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이쪽 섹터 자체가 좀 바닥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한번 좀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요거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좀 더 반등을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5만 원대보다는 6만 원대 이렇게 손실을 좀 줄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저는 6만 원대 중반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6만 원대 중반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비중도 좀 많으시잖아요. 비중이 많으니까 일단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좋다. 당분간 주식창 보지 마셔라. 뭐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번 조금 더 꾸준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텔레비전을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음소거 하셨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8,150원에 18%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좀 많이 손실 보고 계신데요. 멘토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좀 최선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 들리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들리세요? 이제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8,150원에 예, 매수를 잘 하시면 들립니다. 지금 보면 이게 신규 상장주를 들어가셨는데, 지금 보면 신규 상장주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유예수 물량이 있어요. 1개월, 3개월, 6년,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3월 달이니까 4, 5, 6, 7, 8, 9, 9월 한 9월 중순경 일단 보유예수 물량은 다 풀린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8,15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고 계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규 상장주는 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걸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장 당시에 좀 실적을 몰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상반기 때의 실적을 보니까 약 한 80억대의 영업이익에 당기순이익이 70억대인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6,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을 좀 기다려 보세요, 아버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6,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반등 타이밍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매도를 고민하시고요. 6,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역시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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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화신테크 화신테크 매수가 비중은요? 6,530원이고요. 한 네. 40% 정도요. 6,530원에 40%. 너무 고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정말 네. 마음고생이 정말 이도저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문자 받았어요. 매도하세요. 지금요? 죄송한데 매도하시고요. 네. 대박주 이러면서 문자 왔죠. 이상한 번호. 화신테크 얼마 간다 이러면서, 그죠? 예. 그거 왜 매수하셨어요? 순간 미쳤나봐요. 예?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막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디서 추천을 또 해줘가지고 무료 추천주 해가지고. 무료 추천주,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죠? 네. 정말 죄송하지만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친구 잘못되면 내년에 상장 폐지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3년 연속 적자거든요. 한 번 더 적자되면 이거 상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반등은 얼마 정도 해서? 반등해봐도 3,000원대. 3,000원대? 네, 그 위로 3,100원대 그 위로 올라오게 되면 네. 분할로 좀 매도하시고요. 네. 좋은 종목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계좌 다 까여요. 진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힘내시고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지만은 한번 힘내셔서 앞으로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9571번님이 보내주신 APTC 살펴볼게요. 매수가 6,880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지금 소폭 손실 보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손절이라면 지금 빨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 일단 이게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이에요. 보니까 반도체 쪽, IT 쪽에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빠 보이진 않은데 지금 매수가가 6,880원이란 말이에요. 6,880원인데 조금만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더 가져가 보면 이게 지금 7,300원, 7,400원 요 자리대 돌파가 좀 대듯하다 안 되고 하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거래량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인데 6,500원이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일단 좀 더 가져가셨다가 7,000원대에 올 수 있어 보여요. 한 7,000 정고점 자리대에는 다시 한번 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5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7,400~5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때부터는 좀 챙기면서 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500원 리스크 관리점 7,400원까지 반등 가능하니까 만약에 이 부분 오시면은 한번 수익 전환해 보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픈 채팅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자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코오롱 인더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54,000원에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코오롱가의 종목이죠. 코오롱 인더. 일단 현재 42,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실률 조금 되시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우리 멘토님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은 뭐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하락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나면 기간 조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간 조정에서 이거 횡보라고 해요. 비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그리고 난 이후에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은 얼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한 4만 원대 후반 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여요. 그럼 그때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추가 매수는 저는 그다지 바라진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유를 좀 하시되 한 47,000원대 정도에서 8,000원대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 잘 챙겨 들으셨다가 관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3124번님이 보내주신 현대건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57,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건설 앞으로 어떻게 좀 매수가까지 지켜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적당한 부분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멘토님? 지금 이게 지수가 전 좀 부담스러워서 종목들이 조금 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대형주들도 좀 밀릴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산업재 섹터들은 다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1선짜리 때까지는 아마 조정을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매수가랑 별 차이가 없다라면 그냥 매도했다가 다시 잡으시거나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렸다가 아마 이거 한 44,000원대 이 61선 이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랬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한 5만 원대 정도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럼 그때에 종목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조금 시간적 여유 갖고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고민이신가요? 보랑요. 보락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은요? 2,450원이고 20%요. 2,450원에 20%시고요. 예.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좀 됐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급등세 나오면서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괜찮아 보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질로부터 계속 그 내리막이라서 한참 오래 걸렸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다고요? 저작년인가? 그래가지고 매수가보다 더 나왔는데 못 팔았어요. 못 팔고 놔두니까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기회는 있었네요. 예, 오늘도 놓쳤어요. 왜요? 그 말이 갔는 줄 몰랐어요. 아, 그냥 뜨문뜨문 열어보시는구나. 늦게 열어가지고. 늦게 오셨어요? 예. 지금 오늘 뭐 뉴스가 나온 게 있나 보니까 예. 오늘 뉴스 부분들이 나온 게 그다지 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예. 이유가 없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 매수가 2,450원인데 예. 잠깐 분봉을 보게 되면 아까워요. 그때 팔았으면 2,600원에 팔았어. 매수가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머니. 아, 그래요? 매수가 위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예.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예. 조금 매도를 하셔가지고 좀 안전한 종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 예. 아시겠죠? 예.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어머니 이거 재수 없으면 밀릴 수도 있으니까 매수가 부분부터는 그냥 파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대한유화 대한유화입니다. 네, 그죠.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릴게요. 11만 7,500원, 비중은 10%입니다. 11만 7,500원 10% 대한유화시고요. 네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근데 네. 뭐 계속 오르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계속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11만 원에서 그래도 10% 이상 올랐는데 이걸로 예. 만족 못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싸게 잘 사셨어요. 예, 좀 싸게 잘 사셨는데 예. 이 지루해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자체가 다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는데 이거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예.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한 15만 원대 정도에서는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좀 보시고 예.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1815번님이 보내주신 나이스 정보통신 매수가 35,850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가 딱 정말 정확하게 매수가예요, 현재. 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빠른 전략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아, 이게 지금 매수가인데 네. 참 애매해요, 이거 지금. 이게 수렴인데 이렇게 해서 이거 깨지면 이게 아랫방향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랫방향인데 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약 한 3만, 저가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35,000원 정도예요. 35,000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기준 라인 때 잡을 때는 35,000원을 깨면 이거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면 별로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진 곳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만 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5,000원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 4만 원 언저리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 리스크 관리점 그리고 현금화점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가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이스 정보통신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계속 기다리던 시간이죠. 우리 정전 멘토님의 관심 종목 혹은 관심 섹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실 건가요, 멘토님? 글쎄요. 오늘은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네. 이게 길게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시선이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나이스 정보통신 좀 전에 상담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의 실적을 보거나 하게 되면 실적 괜찮아요. 근데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연간 기준으로 봐도 성장을 큰 폭으로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16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역성장을 해오다가 턴어라운드 시점이 내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영을 받은 상황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덥석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수익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원익커츠나 다날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다날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다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언저리대에서 아마 분할 매수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제 7%대 상승이 좀 나왔었죠. 보면 차트를 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근역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실적을 보면 실적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적자가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보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턴어라운드가 되니까.
근데 주가를 보니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테스라는 기업이에요. IT 쪽 섹터죠. 반도체 장비 쪽이고요. 그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올랐다가 빠졌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가 있죠? 실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상향을 한 거고,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대감이냐, 뭐냐, 턴어라운드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이 부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주식은 세 가지, 방향성이 세 가지예요.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고, 비추세가 있어요. 그럼 지금 테스 같은 경우는 비추세예요,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올라가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바닥권역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정배열을 만들었어요. 정배열을. 왜 정배열을 만들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월봉 차트를 봐도 20개월선 밀려 내려오고 있지만 120개월선 지지해주고 있고, 주봉도 어느 정도 20주선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봉 차트를 보면 정고점 자리 때 매물 소화를 좀 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이런 식으로 차트는 괜찮구나. 그럼 실적이 어떨까? 실적을 보게 되면 역성장이에요. 2017년도에 6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계속 줄어요. 근데 이걸 왜 봐야 되지? 내년도 보게 되면 올해 340억인데 올해 내년도에 560억대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꽤나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2018년도 실적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2018년도에 실적이 나오는데 이미 주가는 선 반영됐으니까 빠졌으니까 적어도 절반 정도 되돌리면 나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3분의 1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종목은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가 없고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업황에 대한 개선이 되는 부분들, 좋아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테스도 괜찮죠. 이슈가 있어요. 이슈. 반도체 쪽, 필승 코리아 펀드,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테스는 조정 시에 조금씩 모아가 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딱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을 선정하는, 그러니까 사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미 본 후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담 오는 많은 분들도 좀 손실권역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종목을 선정할 때 일단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면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실적으로 이미 상승과 하락을 마친 종목의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제대로 정배할권역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종목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성공하는 종목 선정의 노하우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금요일장 이렇게 좀 뜻깊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오후장 계속 남아있는데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후장에 정전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스마트폰 메신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